자, 출발하겠습니다. 내가 박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책상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인간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내가 본질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제 다르게 질문해보자. 다른 사람이 나의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재벌집의 막내 손자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철학자들은 이건 역시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른 부모는 고사하고 만약 나의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나는 절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달 후에는 어머니의 난자는 바뀌었을 것이고 다른 정자 난자 쌍에서 생긴 다른 아이가 태어났을 것이다. 자, 첫 번째 문단은 계속해서 여러 질문들, 그 다음에 그 질문들의 양상도 계속 예시를 곁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들어갑시다. 기원본질주의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나를 태어나게 한 그 기원이 바로 그러한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자, 기원본질주의요. 요 지문의 핵심이죠. 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징. 근데 나를 태어나게 한 기원, 나에 대한 기원, 시초. 그것이 바로 이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이론. 다시 말해서 나의 기원이, 나의 기원이 나의 정체성의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론. 내 삶을 둘러싼 가능성은 거대한 나무와 같다. 삶이 시작된 이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가지가 뻗어나간다. 이 가지는 내 인생에서 수많은 갈림길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이 글을 읽는 대신에 게임을 했을 수도 있고 엄마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더 다정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할 수도 있었던 일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갈림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지는 내 실제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갈라져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그 시작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선택의 갈림길로 쭉 갈라져 나오는데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자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 거였죠. 이 모든 가지는 내 실제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갈라져 나온다. 그리고 거꾸로 역방향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시작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곳은 내 삶에서 전혀 달라질 수 없었던 부분이다. 그곳이 뭔데요? 시작점. 시작점 또는 나의 기원. 즉,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나의 기원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 시작점은 나의 모든 가능한 삶이 공유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1문단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원 본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보시죠. 기원본질주의, 나의 기원이 나의 정체성의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단락부터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펼쳐지는데, 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지문을 위로 좀 올려봅시다. 다른 사람은 가지지 않고 오직 나만이 갖는 속성 X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다른 사람한테 없는 거, 오직 나한테만 있는 거. 그거를 한번 이제 X라고 이제 편의상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자가. 자, 나의 인생 경험이 X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우리의 인생 경험. 야, 이거는 나만의 경험이지? 라고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X가 될 수 없다. 될 수 없대요. 나의 인생 경험이 이제 나만의 고유한 것이 될 수 없대. 될 수 없다. 이게 포인트.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하겠죠. 사실 다른 누구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모두 할 가능성이 작지만 그럼에도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어떤 가능성일까요? 자, 내가 태어날 때 다른 아기와 바뀌었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펼친다고요? 그 아기가 우연히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예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만약에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정말 이 상상대로 그렇게 흘러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내 경험은 반드시 나만의 고유한 것이 아니다. 상상 속에서. 만약에 상상대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나만의 고유한 것이다라고 이 X로 지칭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나의 인생 경험은 X의 후보군에서 탈락.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인생 경험 말고 유전자는 어떨까, 유전자? 유전자가 나만의 속성, X에 부합하느냐?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이다. 자, 일단은 지금 필자가 얘기하고 있는 문장 그대로 필자는 바로 위 유전자도 이 나만의 갖는 속성 X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만 서로 다른 개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만 이라고 하는 말이 맞다 라고 한다면 필자의 얘기 그대로 이제 흘러가겠죠. 근데 저도 읽으면서 그런가 싶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좀 설왕설래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문의 어떤 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좀 이제 논란은 있을 수는 있다, 나중에. 하지만은 어차피 이 독서 과목이 국어의 이 비문학이 주어져 있는 지문을 읽고 필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지문을 읽고 독해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적, 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지문을 독해하고 문제를 푸는 데에는 지장은 없어요. 네, 지장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이 필자의 내용이 맞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말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 쭉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을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죠, 요거. 나만이 갖고 있는 속성, 이제 X라고 지칭을 하는데, 나의 인생 경험은 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유전자도 이 나만이 갖고 있는 속성, 그 X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필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또 내려갑시다. 그렇다면 이 나의 기원이 이번에는 인생 경험도 아니고요, 유전자도 아닌 이 나의 기원, 시작점이 나에 대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X일 것이고 이 나의 시작점만큼은 고유한 나만의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다른 속성들은 X가 되지 못한다. 즉 X에 해당하는 것은 나의 기원 같은 경우에는 X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다 막 선언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학자들의 견해나 이거를 이제 옹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논증들이 있느냐. 자, 철학자 크립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옵니다. 자, 크립키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 자, 정자와 난자의 융합, 그쵸? 수정란 이제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근데 알파, 좀 더 읽어볼게요. 내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유리한 접합자를 베타라고 부르겠다. 나눴네요. 알파의 경우와 베타의 경우로 나눴습니다. 그럼 알파는 무엇이냐? 내가, 지금의 나, 내가 실제로 유래한 그 접합자는 알파. 그러면 베타는요? 내가 아닌 제3자가 실제로 유래한 접합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는 분명히 다르네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기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알파 대신에 베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기원, 나는 알파죠. 그러면은 나의 기원은 알파하고 관련된 거죠. 근데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요, 베타의 그 기원은 나의 기원, 나의 원래 기원과 같은 기원인가요? 다른 기원일 것이다, 그 얘기죠. 나는 알파 대신에 베타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나의 기원일 수 있다면 가정하는 거죠.
하나의 개인은 알파에서 유래하고 다른 개인은 베타에서 유래하면서 두 개인이 모두 다 나인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럴듯하지 않다. 나는 동시에 두 장소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밑줄 쳐야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인일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서로 다른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따라서 나는 실제로 유래한 것 외에 다른 접합자에서 유래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즉 크리키의 지금의 논증 이야기는 쭉 살펴보았던 나의 기원이 나만이 갖는 속성 X다라고 하는 말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쓰이고 있는 거죠.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자, 탄서의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크리키의 논증,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고요. 자, 알파와 베타로 나누었습니다. 알파는 무엇이냐? 내가 실제 유래한 그 접합자. 그러니까 나하고 관련된 원래 기원이죠. 베타는요, 내가 아닌 제3자가 유래한 접합자. 아마 다른 기원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상이요, 두 장소에 동시 존재 가능한가요? 안 되죠. 그러면은 기원,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나만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X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크리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 자, 다음에 내려갑시다. 내가 본질적으로 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은 역시나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고유성을 획득하고 있는 그 무엇이에요, 지금? 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으로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만약 나의 부모가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처럼 보인다. 특정한 접합자는 나만의 고유한 특징이며 다른 누구의 특징일 수 없다. 그러나 다음부터 보세요. 다음과 같은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기서부터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읽고 있는 문단 말고 그 앞에 문단. 크립키는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형광펜으로 이제 밑줄 친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은요, 그러나 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얘기예요. 기원 본질주의를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야,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정말 나만의 고유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니?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반박하는 논거. 우리의 기원조차도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형이상학적으로 고유하지 않을 수 있다. 고유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야, 나의 기원은 고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주장을 위해서 내 접합자가 태아로 성장하면서 일단은 내 접합자부터 출발합니다. 스타트는 내 접합자로부터 이제 끊고 나아가는데 성장하면서 새로운 원자를 얻고 내 안에 새로운 원자가 이제 들어왔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던 거는요. 튕겨져 나가면서 버리게 됐다라고 한번 상상해보자. 참 상상 열심히 하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나를 나 되게 했었던 그 원자가 나갔어. 바깥으로 나갔어. 버려졌어. 이 원자가 버려졌다고 됐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우연의 일치로 그 버려진 원자들 중에 일부가 또 다른 나라고 하는 접합자 말고 다른 접합자를 형성했다고 또 상상해보자. 그러면 이 접합자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를 나되게 했던 그 원자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접합자 안에. 그래서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접합자는 내 접합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쵸? 그러면은 기원이 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크립키의 그 논증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기원인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기원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 여기에서의 그 재활용 접합자는 원래 애초의 접합자하고 같은 기원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보시죠. 내 접합자가 애초의 접합자와 재활용 접합자가 두 대상이네요. 두 개인이야. 두 번 존재하는 시나리오가 생긴다. 이 두 접합자가 모두 임신을 유지한다면 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뭐지? 만약에 내가 그리고 나만이 특정한 기원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그치? 같은 기원을 갖는다. 시작점이 똑같다라고 한다면은,
둘 다 모두 나이게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모순이 있다 그 말이야. 즉 정리하면 앞선 문단에서 보았던 그 크리피 논거에서는 야 나의 기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의 고유한 X가 맞지.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접합자 재활용 접합자일 때에는 야 기원이 다르지가 않잖아. 같은 기원이잖아.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 존재하는 똑같은 나라고 지칭할 수 있는 애가 둘이 태어나는데 야, 이게 말이 돼? 야 더군다나 이게 두 존재가 다른 공간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않아? 말문이 막히지? 그쵸? 기원 본질주의를 반박하는 논거입니다. 네. 자, 지문 분석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내용 전개의 흐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용 전개의 흐름. 자, 보시죠. 자, 보기 1번. 현상 관찰. 자, 현상 관찰? 전개의 흐름. 우리 초반에 현상 관찰?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주장을 처음부터 막 때려박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제 3번. 가설 설정하지 않았죠. 4번 선제. 문제 제기. 맞는 것 같아. 특히나 1문단 같은 경우에. 볼게요. 중심 이론 소개. 기원 본질주의. 2문단에서 그랬죠. 방안 모색.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고유한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자, 봅시다. 이게 이제 1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2문단. 그 다음에 여기가 3문단. 3문단에서는 이제 나만이 갖는 속성. 그래서 야 인생 경험이 X에 해당하겠니? 야 유전자가 X에 해당하겠니? 이렇게 막 찾잖아요. 방안 모색. 그렇죠. 그러면은 방안 모색이 3문단으로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부합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논거 제시. 크립키 논거. 네, 반박 사례. 그쵸. 뭐죠? 재활용 접합자 이 얘기는 반박이잖아요. 5문단. 네, 정답은 4번이네요. 예, 5번에 뭐 일반론 대시? 예, 처음부터 일반론 때려박고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갑시다. 이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세요.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팩트 체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 화제 찾기입니다. 중심 화제. 그러면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기원의 다양성 속에서 접합자의 정체성. 애매하죠? 자, 세모 정도 표시하고 지나갑시다. 선지 2번. 실제와 다른 세계에서의 개인의 정체성 문제.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네요. 선지 3번. 접합자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성의 역할. 우연성의 역할 이런 얘기 안 했죠. 선지 4번. 기원 본질주의의 매력과 그에 대한 철학적인 반박. 요건 맞는 것 같은데? 자, 요거 1번하고 4번 선지 넣고 고민하시고요. 일단 5번 선지까지 봅시다. 자,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 이거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중심 화제 전체의 이 지문 내용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이제 정답이 돼야 되는데, 자, 반박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4번 선지에 들어가 있는데, 1번 선지에는요? 없죠. 네, 그래서 전체 지문을 아우를 수 있는 거는 4번이라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네요. 4번 선지. 자, 3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기인데요. 나의 인생 경험은 오로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인생 경험 X에 해당하지 않죠. 설명? 맞아요. 자, 이제 2번 선지 갑시다. 유전자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고유하고 식별 가능한 특성은 아니다. 뭐 유전자 일란성 상동이 막 나오고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 이제 저는 예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문장을 그냥 바탕에 깔고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은 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유전자가 나의 고유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제 3번. 기원 본질주의에 따르면 갈림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시작점이 바로 뭐예요? 나의 기원이죠. 선제 3번. 크립키는 내가 유래한 접합자와 동일한 또 다른 접합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쵸? 나하고 똑같은 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죠. 기원도 달라. 예. 4번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돼요. 5번 선지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은 자, 마지막에 반박 논거에 쓰였던 그 얘기예요. 오문단에 있었던 거. 동일한 접합자로부터 두 명의 서로 다른 개인이 탄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가 하면요. 동일한 접합자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지문 분석을 조금 더 제가 그림을 곁들여서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죠. 자, 기원주의 본질, 기원 본질주의를 반박하는 이제 논거로 쓰였던 접합자 재활용 가능성입니다. 자, 내 접합자가 있습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원자가, 새로운 게 들어오고 튕겨져 나가면서 버려졌습니다. 버려진 원자가 있는데, 이 버려진 원자가 상상이에요, 지금. 다른 접합자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 원자가 나랑 똑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닌가요? 심지어는 똑같은 방식의 배열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같은 기원이에요. 자, 원래 내 접합자는 애초의 접합자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접합자는요. 재활용된 접합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다른 기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기원입니다. 서로 다른 기원이 아니라 같은 기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난 나, 이렇게 태어난 또 나, 내가 둘인가요? 두 아이 모두 다 나라고 해야 되나요? 보세요. 아까 이 얘기. 한 대상이 두 장소에 동시 존재하는 게 불가능하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기원이 같으면 나만의 고유한 것이다. 그것이 X다라고 얘기하면은 말이 안 맞죠. 기원 본질주의가 말이 뭔가 모순이 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선제에 따르면요. 동일한 접합자인가? 지금 여기 애초의 접합자하고요. 재활용된 접합자하고요. 요거하고 같은 동일한 접합자예요? 아니죠. 다른 접합자죠. 접합자는 달라요. 그 안에 있는 원자가 같은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동일한 접합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접합자.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자 관련된 그 지문에서 그냥 그대로 따라서 보시죠. 요거.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쵸. 접합자만 서로 다릅니다. 동일한 접합자로부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설명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기억과 니은이 공유하는 존재를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이 뭐였죠? 기억. 기억은 크리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이 주장. 자, 그러면은 기억은 크리키에 놓은 거인데 나의 기원이 나만의 갖는 속성 X에 해당한다. 즉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 기억. 그 다음에 니은에 밑줄친 이 주장이 뭐예요? 이 주장은 앞에 있는 이거. 우리의 기원이 고유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기원이 나만의 고유한 속성, 고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즉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기억은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고 니은은 기원 본질주의를 반박하는 상황이에요. 자, 헷갈리니까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기억은 크리키 놓은 거이고요. 기원 본질주의를 옹호하는 입장.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접합자 재활용 얘기. 접합자는 다.
활용. 접합자 이야기였는데 요거는 기원 본질주의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자,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자, 선지 1번이야. 한 대상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지금 문제의 발문 보시면요. 기업과 니은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 전제 찾기예요. 공유하는 전제. 공통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공유할 만한 전제가 무엇이 있느냐. 선지 1번. 한 대상은 서로 다른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 그쵸? 제가 아까 판서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때도 두 군데 다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과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 때 둘 다 언급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요. 크리키 논증에서도요. 한 대상에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접합자 재활용에서도요. 두 아이가 모두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역시나 같은 얘기. 한 대상에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지 2, 3, 4, 5는 확실하게 거리가 멀어요. 자, 5번 문제 내려가 봅시다. 자, 기원 본질주의에 따라서 이제 보기를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 자, 한번 보시죠. 자, 아이를 갖고 싶은 A. 자, A라는 사람의 상황은 뭘까요? 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나쁜 소식은 지금 임신하면은 태어날 아이는 불치병에 걸린대요. 어떡해. 자,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요. 약을 먹기만 하면은 그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현재 A는 자, 불치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아기를 임신하고 태어나면은 아기는 불치병에 걸린대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아이를 갖고 싶은 이번엔 B요. 다른 사람이에요. 의사는 또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요. 나쁜 소식은 지금 임신하면 태어난 아이는 불치병에 걸린다. 불치병 걸리는 건 똑같네요. 자, 좋은 소식은요. 임신을 2달 미루고, 이게 다르네요. 2달 미루고 약을 복용하면 불치병에 걸리지 않는 아이를 낳으리라는 것이다. 자, 그럼 B의 상황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B는요. 마찬가지로 지금 아기를 임신해서 낳게 되면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자, 2개월 이후 그리고 또 약을 먹으면 그러면은 그 병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쵸. A라는 사람의 상황과 B라는 사람의 상황이 좀 다르네요. 요게 다르네요. 요게 2개월의 시차. 요게 좀 다릅니다. 자, 계속 보시죠. 하지만 A는 약을 먹지 않았고 약 안 먹으면요. 그럼 병 걸린 얘기 났는데 또 B는요. 바로 임신? 2달 있다가 임신하라는데요. 그러면은 둘 다 병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가 불치병에 걸린 C하고 D가 각각 태어났다. C하고 D. 자, 그러면은 자, 보시죠. 자, 이 부분. 자, 결국에는 약을 안 먹었기 때문에 C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2달 있으라고 했는데 2달 안 있고 바로 임신해가지고 D였나요? 그쵸? D가 태어났습니다. 요 상황이에요. 자, C는 자라서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그때 왜 약을 안 먹었어요? 약을 먹었으면 나는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C. 다시가 되었을 텐데요. 그쵸? 병에 걸리지 않은 C 다시. 계속 읽어봅시다. 또 D 역시 자라서 다음과 같이 항의했다. 그때 왜 임신했어요? 2달만 더 기다렸다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은 D 다시가 되었을 텐데요.
자, 마찬가지로 필기해 볼게요. 만약에 자 각각 C하고 D가 항의를 했는데 만약에 약을 먹었다면 C 다시 그 다음에 여기는요. 2달 기다렸다면 아마도 두 달 걸리고 약도 먹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죠? 예. 그러면은 D 다시 이렇게 C와 C 다시 D와 D 다시 그쵸? C하고 D는 아파요. 병이 있는 친구. 그 다음에 C 다시와 D 다시는 이제 가상의 상황인데 아마 약을 먹어서 괜찮았을 혹은 2달 지나고 나서 약도 먹고 해가지고 괜찮았을 그때의 상황들을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선지 분석을 해야 돼요. 선지 분석 보니까 막 알파벳 막 어저렇게 나와 있죠. 괜찮아요. 그냥 읽고 그냥 분석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자, 선지 1번입니다. 자, C하고 C 다시는 정체성이 다르므로 C는 항의할 수 없다. C하고 C 다시하고 정체성이 달라요? 서로 다른 기원일까요? 기원이 같은지 다른지 그거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줄창 이 지문에서 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때 요 C하고 C 다시하고 둘이 다른 기원이냐? 아니요. 다른 기원이 아니죠. 같은 기원이죠. 굳이 다른 기원, 다른 수정란을 상상을 해서 엄마한테 그 상상으로만 물어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같은 기원. 그러면은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정체성은 같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이번에는 D하고 D 다시요. D하고 D 다시는 정체성이 다르므로 D는 항의할 수 없다. 자, 그러면요. 보시죠. D하고 D 다시 이 부분. 여기 D하고요. 여기 D 다시하고 얘네 둘은요. 같은 기원인가요? 여기는 차이가 있죠. 2개월이 지났다면서요. 2개월이 지나면 우리 지문에도 살짝 이게 나와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지문 설계를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볼게요. 이 부분 사실 그 1문단에 나와 있어요. 여기 만약에 나의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 달만 더 기다렸다면 나는 절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한 달 후에 어머니는 그 난자는 바뀌었을 테니까. 다르다 그 말이죠. 같은 기원이 아니에요. 다른 기원이에요. 그죠? 예. 여기 이 부분. D하고 D 다시는 같은 기원이 아니라 다른 기원. 그러면은 D하고 D 다시는 정체성이 다르므로 다르죠. D는 항의할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존재니까. 2번이 맞네 그러면은. 네, 일단 정답은 찾았습니다. 이제 3, 4, 5가 왜 틀린지 봅시다. 3번 선지. C하고 C 다시는 서로 다른 접합자에서 생겼으므로. 서로 다른 접합자요? 아니죠. 네, 여기서 벌써 틀렸네요. 서로 다른 접합자가 아니죠. 3번 틀렸고. 4번 선지. D하고 D 다시는 같은 난자에서 생겼지만 같은 난자 아니고 다른 난자잖아요. 2달이나 지났는데. 2달 뭐죠? 두 달의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에 5번 선지. C는 D와 달리 자신만의 고유한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C한테는 고유한 기원이 없다고요? 아니죠. C도 고유한 기원이 있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죠. 그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개였죠? 네, 맞네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